시애틀에서 대낮에 차를 타고 가던 한인 부부가 총격을 당해 임신 8개월이던 아내와 아기가 모두 숨졌습니다. 워싱턴 DC에서도 출산을 몇 시간 앞둔 임신부가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의대 영안실 관리자들이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된 시신의 일부를 훔쳐서 팔다가 붙잡혔습니다. 텍사스주가 불법 입국자들을 LA시로 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어제 42명이 LA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된 한국산 냉동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계속되는 LA 시의원들의 부정부패 스캔들이 예견된 문제였다는 지적 속에 향후 시의회를 둘러싼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대낮에 차를 타고 가던 한인 부부가 시애틀에서 총격을 당했습니다. 임신 8개월이던 아내는 사망했고 응급분만으로 태어난 아기 역시 숨졌습니다. 경찰은 총격을 가한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해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13일 오전 11시 미국 시애틀의 도심 한복판에서 교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에 한 남성이 다가가더니 운전석을 향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이들은 시애틀에서 일식당을 하는 한인 권모 씨 부부로 아내는 임신 8개월의 만삭이었습니다. She was just an incredible human being and selfless, works every day. 총격 직후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응급 분만으로 태어난 아기 역시 숨졌다고 시애틀 경찰은 밝혔습니다. 남편은 팔에 총상을 입고 하루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m getting tired of wearing the T-shirt that says, our thoughts and prayers are with whomever, and now it's our community. 시애틀 경찰은 현장에서 30살 코델 구스비를 살인 용의자로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구스비는 경찰이 다가가자 손을 들고 내가 했다고 자백하며 차 안에서 총을 보고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 CCTV 화면을 복구한 결과 피해자들과 용의자 사이엔 아무런 대화나 상호작용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워싱턴주 레이크우드에서 훔친 것으로 용의자는 2017년 일리노이주에서 살상무기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에선 희생된 아내와 세상에 나오자마자 숨진 어린 생명에 대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m just going to be praying for them. That's all I can do. There's just so many lives are going to be devastated by this loss. 미국 현지 언론은 만삭의 임산부와 태아가 숨진 비극을 전하며 도대체 왜 그랬는지 범행 동기를 묻고 있습니다. 시애틀 경찰은 증오 범죄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워싱턴 DC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총격으로 사망한 여성은 오늘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차량에 앉아있던 남성과 임산부가 총격을 받아 임산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사우스 이스트 DC의 중심가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두 남성이 주차된 차량으로 다가가 총격을 가하고 달아났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성은 총상을 입은 채 자동차를 몰고 인근 지역으로 자리를 피했으나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성은 숨졌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임신한 상태로 출산 예정일이 사망 몇 시간 후인 오늘 오후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뱃속에 있던 아기도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함께 총상을 입은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명의 용의자 모두 소총으로 무장한 상태로 도주했다고 밝히며 인근 주민들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4명의 10대 소녀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5분경 총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린빌 카운티 경찰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소녀 4명을 발견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4명의 소녀들은 모두 17세와 18세로 알려졌으며 4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다수의 탄피를 발견했으며 이들은 지난밤부터 모임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채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하버드 의대 영안실 관리자들이 기증된 시신 일부를 몰래 판매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실베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 따르면 하버드 의대 영안실에서 관리자로 근무한 55세 세드릭 로지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해부를 마친 시신의 머리, 뇌, 피부, 뼈 등 신체 부위를 몰래 빼돌려 왔습니다. 로지는 그의 아내인 63세 데니즈와 공모해 훔친 신체 부위를 뉴햄셔주에 있는 집으로 옮겼다가 캐트리나 맥클린과 조슈아 테일러 등 구매자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이들 부부는 2020년 10월 시신 두구에서 빼돌린 얼굴 부위를 맥클린에게 $600를 받고 팔았고 2019년에는 시신의 머리 부분을 테일러에게 $1,000를 받고 판매했습니다. 또 일부는 우편으로 판매하기도 했으며 구매자들을 하버드 의대 영안실로 데려와 구매 대상을 고르게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검찰은 로지 부부가 신체 부위 거래로 온라인 결제 서비스 페이팔을 통해 테일러한테서만 39차례에 걸쳐 $37,000 이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맥클린은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에 위치한 매장인 캐츠 크리피 크리에이션 업주로 밝혀졌으며 이 매장의 SNS 계정에는 소름 끼치는 인형, 기괴한 물건, 뼈 예술을 전문으로 취급한다는 글과 인체의 뼈를 찾는다면 연락을 달라는 말도 써 있었습니다. 맥클린과 테일러는 로지 부부로부터 사들인 신체 부위를 여러 주에서 재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난 2021년 6월에서 7월경 스스로 인간 피 예술가, 기괴한 물건 수집가라고 칭하는 펜실베니아 남성 제레미 폴리에게 시신의 피부를 $50,000에 판매한 내역도 드러났습니다. 기소장에는 이들이 구매한 시신의 피부를 가죽으로 만들기 위해 무두질을 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로지 부부와 맥클린, 테일러, 폴리 등을 포함한 5명은 모두 작물 관련 운송과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훔치고 거래한 시신은 해부 실습 등 교육 목적으로 하버드 의대에 기증된 것으로 통상 해부가 마치면 화장을 거쳐 유족에게 돌려보내지거나 인근 공동묘지에 묻히게 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텍사스주가 불법 입국자들을 LA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제부터 LA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텍사스에서 불법 입국자 42명을 태운 버스가 어제 LA 다운타운 차이나타운에 도착해 이들을 하차시켰습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자신의 SNS 계정에 이민자를 태운 버스를 LA로 데려다 줬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불법 입국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버 주지사는 지난주 LA시 의회가 공식적으로 불법 이민자와 불법 체류자의 보호도시라고 자처하고 나선 만큼 LA로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LA 시정부는 텍사스에서 출발한 버스가 LA에 도착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해 현장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인계받아 안전시설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들이 불법 체류 신분을 유지한 채 LA에 거주할지 국경에서처럼 조사 후 합법적인 입국을 하거나 불법 입국으로 추방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텍사스 에버 주지사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혐오스럽게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버 주지사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이 하루 13,000명 이상이라며 텍사스 국경의 소도시들은 어떻게 하냐며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실패한 국경, 이민 정책이 만든 결과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불법 입국자를 타주로 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LA 지역 친이민 비영리 단체와 종교계는 텍사스에서 온 불법 입국자들에 대해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미국으로 수입된 한국산 냉동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최근 하와이, 조지아, 미네소타에 유통된 대원 식품의 냉동 생굴을 먹고 최소 10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보고가 접수됐다며 식당과 식품 소매상들의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뉴욕에 있는 유통회사를 통해 하와이, 미네소타, 조지아 지역에 수출됐습니다. FDA에 따르면 지난 3일과 4일 미네소타의 한 레스토랑에서 해당 제품을 주문해 먹은 소비자 5명이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였으며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하와이의 한 레스토랑에서 굴을 주문한 5명의 손님이 같은 증상을 보여 하와이주 보건국에 보고됐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대원식품이 지난해 2월 10일부터 24일까지 같은 해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채취해 하와이와 미네소타, 조지아 등지에서 공급한 냉동 반각굴 등을 포함한 냉동 굴 제품입니다. FDA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구토나 설사, 메스꺼움, 근육통, 발열 및 두통을 동반하는데 일반적으로 노출 후 12시간에서 48시간 후에 시작되며 보통 1일에서 3일 동안 지속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치료를 받지 않고 회복되지만 일부 사람들은 탈수증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 노약자, 면역력이 취약한 주민들은 심한 탈수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LA시 의원들의 부정부패 스캔들이 우연이 아닌 예견된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미치 잉글랜더, 호세 후이자, 마크 리들리 토마스, 그리고 커런 프라이스. 최근 5년 사이 부패 스캔들에 휩싸인 LA 시의원들입니다. 이들 외에 인종차별 막말 파문 등을 일으킨 3명의 시의원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현직 시의원이었습니다. 연이은 실책은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연간 예산 13억 달러, 14개 주보다 많은 돈을 단 15명의 시의원이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 생기는 구조적인 부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시의원들이 그 예산을 컨트롤을 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이쪽에는 난체 좋게 보였으니까 뭐 돈 줄 거다. 나를 조사한다고 돈 안 줘. 막아요. 부패 시의원에 대한 직무정지도 결국 제 식구 감싸안기,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지적입니다. 직무정지 기간 연 22만 달러에 달하는 시의원 연봉은 고스란히 지급됩니다. That we should have more council members, so there's more representation, and that there's more of a battle of ideas, and and not one person has all the power that's representing tens of thousands of people. 부정부패 잔치로 인해 LA 시의회를 둘러싼 정치 지형이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당장 오랜 기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2명의 흑인 시의원이 잇따라 물러나고 다음 선거 때까지 대행 체제가 예상되는 상황. 그 중심에는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도 있습니다. 실망한 많은 유권자들이 미래에는 변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에서도 이런 부정부패가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좋으신 분을 우리 뽑아서 한번 한 표를 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LA시 의회를 향한 악화된 여론은 다가오는 시 선거에서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북한이 2달여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공동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미국은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측 인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 국가안보실장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동시에 국제평화와 안보,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위협이라는 겁니다.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안보 공약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일본 총리는 추가 도발에 대비한 공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引き続き情報収集、警戒監視に全力を挙げるとともに日米韓
で緊密に連携してまいります。 미국 정부는 별도로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 40대 부부 최철민과 최은정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중국과 협력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과 재료 조달에 깊이 관여했다는 겁니다. 최철민은 북한 미사일 개발 연구소 격인 제2자연과학원 중국지사 대표로, 최은정은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서 각각 근무 중이라는 게 미국 측 설명입니다. The United States imposed sanctions on 2 DPRK individuals for supporting the DPRK'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programs. So we will continue to take action to hold people accountable for such activities. 한미일 안보수장들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2번의 추가금리 인상을 예고하며 긴축 기조 유지를 재확인했는데 시장 참가자들은 이걸 고지고대로 믿질 않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혼조세로 마감한 뉴욕 증시가 오늘은 확실한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존스와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 모두 일제히 1% 이상씩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올해 최고치를 찍었고 6거래일 연속 상승한 스탠다드앤푸어스 500과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2번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며 강력 긴축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일단 금리를 동결했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CNBC 방송은 투자자들은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데 베팅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In other sectors rallying outside of tech, I think has been a big deal to kind of give the investor community a little bit more confidence that this is going to be really a new bull market, which I believe we're in. 연준의 통화 정책을 예측하는 페드워치에서도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한 번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계속 동결하는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2번 더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지만 투자자들은 이걸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도 투자 심리 개선에 힘을 실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유럽중앙은행이 8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다음 달에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추가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LA시 전역에서 소매치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중품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LA경찰국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소매치기 범죄는 모두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범죄가 하루 평균 3건씩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술집 등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소매치기 범죄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에서는 모두 104건의 소매치기 범죄가 발생했는데 피해 장소의 상당수는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로 확인됐습니다. 소매치기 피해가 가장 많이 보고된 지역은 다운타운으로 모두 341건의 범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이어 여행객이 많은 할리우드에서도 313건의 소매치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경찰국은 소매치기 범죄는 밤늦은 시간 사람이 밀집되는 장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용의자들은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장 많이 훔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귀중품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며 화장실을 가는 등 잠시 자리를 비울 때도 지갑과 휴대전화를 챙겨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임대아파트에 대한 신규 정보가 다음 주 공개될 예정입니다. 비영리단체 K-타운 액션은 오는 22일 저녁 7시 줌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시 도시개발국은 일반 입주자들에게 임대되는 아파트의 일부분을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당하는데 주로 새로 건설되는 임대 아파트들이 포함됩니다. LA시 도시개발국은 신규 아파트 건립 시 저소득층 아파트를 포함해 줄 경우 공사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타운 액션은 이번 설명회에서 200여 개의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에 대한 신규 정보를 안내해 입주자들의 편의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기간이 이어진 세입자 보호 정책이 종료되며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LA 한인회가 이들을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LA 한인회는 오는 21일 세입자 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임대료를 받지 못해 곤경에 처한 건물주,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각각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LA 한인회는 이번 설명회에 LA 주택국 관계자가 참석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설명회 이후에는 임대인과 세입자들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이 별도로 마련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이 오늘 대학 진학 예정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오늘 대입을 앞둔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을 세리토스 쉐라턴 호텔로 초대해 올해의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생들이 다시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저희가 그 이후로 보람을 느끼고 계속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단 측은 어려운 시기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장학금 지급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50명의 한인 학생들에게 각 $1,000의 장학금이 전달됐는데 재단 측은 오는 2027년까지 누적 $100만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